Upgrade Your Life, 구치서진의 코칭룸. 우리들의 일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렸죠. 더 놀라운 것은 무려 70년 전에 출간된 소설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정 그리고 상황을 잘 묘사했었어요. 코로나의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페스트의 알베르 까미가 전합니다. 그때부터 페스트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태까지는 그 이상한 사건들이 빚어놓은 공포와 불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은 각자 자신의 직장에서 그럭저럭 일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상태는 그대로 계속될 것이었다. 그러나 시의 문들이 폐쇄되자 그들은 모두 도관에 든 쥐가 되었으며 거기서 그냥 견딜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가령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같은 개인 감정이 처음 몇 주일째부터 갑자기 모든 사람의 감정이 되었고 공포와 더불어 그 오랜 격리 기간의 중요한 고통거리가 되었다. 시의 문을 폐쇄함으로써 생긴 가장 중요한 결과들 가운데 하나는 사실 그럴 줄은 꿈에도 모르고 당하게 된 돌발적인 이별이었다. 어머니와 자식, 부부, 연인들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저 일시적인 이별이라고 생각했기에 역의 플랫폼에서 몇 마디 당부의 말을 남기고는 서로 키스를 주고받았으며 며칠 또는 몇 주일 후에는 다시 보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그 작별로 가히 낙심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일을 하던 그들이 대번에 호소할 길도 없이 서로 멀리 떨어져 만나지도 못하고 편지 왕래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폐쇄는 현 지사의 포고령이 발표되기 몇 시간 전에 실시되었고 당연한 일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고려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이 질병의 무지막지한 침입은 그 첫 결과로서 우리 시민들을 마치 개인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명령이 실시된 지 처음 몇 시간 동안 현청은 진정하는 사람들로 골치를 앓았다. 그들은 전화로 혹은 개원들 곁에서 한결같이 절실하고 또 한결같이 고려가 불가능한 사정들을 호소했다. 사실 우리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형편에 놓여 있으며 타협이라든가 특전이라든가 예외라든가 하는 말이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 사실을 납득하기까지는 여러 날이 걸렸다. 우리에게는 편지를 쓴다는 사소한 기쁨마저 주어지지 않았다. 사실 한편으로 이 도시는 보통 통신 방법으로는 나머지 딴 지역과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편지가 전염의 매개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우편 통신의 교환을 금지하는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던 것이다. 초기에는 몇몇 특권층들이 시문에서 보초병들과 접촉해 외부로 가는 편지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 아직 이 유행병의 초기에 보초병들이 동정에서 비롯된 충동에 꺾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될 시기에는 그래도 괜찮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 바로 그 보초병들도 사태의 중대성을 충분히 납득하게 되자 그 결과가 어디까지 파급될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일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했다. 시의 전화도 초기에는 허가되었으나 공중전화 부스와 회신이 몹시 혼잡하게 붐비게 되자 며칠 동안 전면 중지되었다가 결국은 사망이나 출산 또는 결혼 같은 긴급한 일에 한해서만 허용되었다. 이해와 정과 혈육으로 맺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겨우 몇 마디 전문의 대문자 속에서
오랜 정의 표시를 더듬어 보게끔 되었다. 그리고 사실 전보에서 쓸 수 있는 문구들은 곧 바닥이 드러나고 말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공동생활이라든가 고통스러운 애욕 같은 것들이 잘 있소, 당신을 생각하며 사랑하고 같은 상투적인 문구의 정기적인 교환으로 급속히 축소되고 말았다. 우리 가운데 몇몇은 그래도 악착같이 편지를 써서 외부와 통신을 하려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수단을 궁리해 보았으나 결국은 헛된 짓이었음을 깨닫고 말았다. 비록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 가운데 몇 가지가 성공했다손 치더라도 답장을 받을 길이 없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었다. 몇 주일 동안 우리는 줄곧 같은 편지를 쓰고 똑같은 정보와 똑같은 호소를 베끼게끔 되었으며 심지어 얼마 지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에서 튀어나와 피가 줄줄 흐르던 말들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 우리는 기계적으로 그것들을 베끼고 그 뜻이 죽어버린 말들로 우리의 고달픈 생활의 표적을 나타내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무 반향도 없는 끈질긴 독백이나 벽에다 대고 주고받는 그 무정한 대화보다는 전보문의 판에 박힌 듯한 호소가 차라리 낫다고 여겨지는 것이었다.